국방과학연구소, 가 적,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하는 레이저 요격무기와 소형 무인기 여러 대를 고출력 전자파로 동시에 쏴 떨어뜨리는 드론 대응 전자기 펄스, EMP, 발사기 등 미래 무기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는 6일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미래무기 언론 합동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요격무기를 공개했다. 레이저 요격장치를 활용해 3km 이하 거리에서 10kW, 20kW 출력으로 레이저빔을 쏴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영상을 보여줬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레이저빔 생성 기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 격차가 1-2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는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 EMP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 장면과 발사기도 공개했다. 는 또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미래형 레이더 광자 레이더와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도 연구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 중 하나는 무인화 필요성에 따라 도 무인 수색 차량,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 복합 임무 무인 수상정, 중고도정 찰용 무인 항공기, MUAV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2017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은 적 위협 지역과 주요 항만에서 최대 30일 이상 체류하며 무인 수상정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적 잠수함 탐지 및 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핵심 물질을 개발했다며 곧 약물을 인체세포 내에 전달하는 전달체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한국 풍토병으로 알려진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는 코로나19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한 코로나19 유전체 치료제, 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세규 소장은 앞으로 20년 내에 탄환, 포탄을 사용하는 재래식 총은 전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의 미래 50년은 전략 비닉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AI, 광자 양자 레이더, 합성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 과학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2. 스텔스 킬러가 불붙인 양자 무기 개발 경쟁. 지난 7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 스텔스기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스텔스 킬러로 알려진 양자 레이더와 광기반 광자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착수회의가 열렸던 것. 미중 러 등 군사강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자 레이더의 국내 개발 착수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선 양자 레이더와 광자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세계적 개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목표 수준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또 다양한 양자 상태를 이용한 측정 센서 개발 계획과 미래 6G 시대에 대비해 2014년부터 연구 중인 테라헤르츠8을 이용한 무선 통신과 영상 탐지 관련 테라헤르츠 전자소자 개발 현황도 보고됐다고 한다. 류태규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첨단 국방 연구개발력 증진을 기반으로 신개념 무기체계 소유를 선도하는 창의 도전적인 미래지향형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양자물리 현상을 이용한 첨단 레이더와 센서 개발 기술은 한국이 최첨단 국방과학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핵심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레이더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 검색 전송 처리하는 양자 정보 기술을 레이더 탐지 영역에 적용해 종합적인 능력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스텔스기와 같이 전자 기반의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물체도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다. 성층권에서 대기 상층부와 우주를 포함, 그 위에 있는 물체도 추적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양자 레이더를 비롯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등 양자 무기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한 군사기술업체는 2016년 100km 밖에 떨어져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서 세계 물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 정부 산하의 군사기술업체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CETC는 자사가 개발 중인 양자 레이더가 100km 떨어져 있는 스텔스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양자 레이더에 적용된 물리학 이론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당황케 했던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 상호작용했던 입자는 멀리 떨어진 후에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활용해 양자적으로 얽힌 광자 여러 쌍을 만들어낸 뒤 쌍둥이 광자 하나를 공기 중으로 쏘아 이를 다시 수집하면 목표물의 위치, 형태, 속도, 온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얽힌 광자들을 쏘고 다시 수집하는 과정에서 결 어긋남, 디코이런스 현상이 발생. 양자끼리의 관계가 풀어져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게 난제였다. 하지만 CETC는 단광자 검출기를 활용해 양자 얽힘 위 손실 없이 광자로부터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CETC는 현재 탐지거리를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어 중국과학원은 2011년 양자 고스트 이미징 기술 개발에 성공해 현재 양자 인공위성을 이용한 양자 고스트 이미징 기법으로 스텔스 비행체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다. 앞서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만드는 미 로키드 마틴사는 2008년 스텔스 비행체의 원격 탐지를 위한 양자 레이더 관련 특허를 공개했고, MIT 미세스 로이드는 스텔스 물체와 같은 저반사체 탐지를 위한 혁신적인 양자 조명 이론을 제시했다. 캐나다 정부에선 2025년까지 기존 방공망 레이더 대체 후보의 하나로 양자 레이더를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우선 약 30억 원을 투자, 얽힌 양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자 레이더는 탐지된 물체의 위치, 레이더 단면적, 속도, 방향 및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탐지 수단인 얽힘 상태 광자를 변경하거나 복제하려고 시도할 경우 레이더에서 이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레이더를 기만하려는 시도도 쉽게 알 수 있다.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통신도 민과 군 모두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는 2025년 세계 양자 정보통신 시장 규모가 양자 암호통신 9조 원, 양자 컴퓨터 17조 원 등 총 2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양자 암호통신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엔 세계 최장 길이, 베이징 물결표 상하이 간 2000km,의 양자 암호통신망을 개통했다. 그해 6월엔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 위성 무즈, 묵자 미시우스, 호를 통해 북부 칭하이성에 더링하에서 1200km 떨어진 남부 윈난성의 리장 두 곳의 과학기지에 얽힘 상태의 양자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은 2013년부터 560km 거리의 양자 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미국 매직큐 테크놀로지, 매지크 테크놀로지즈, 사는 2003년 120km 거리의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상용화했다. 독일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2015년 144km 거리의 무선 양자 암호통신 실험에 성공했고, 일본 NTT 역시 2015년 양자 메모리가 없는 장거리 양자 암호 전송 이론을 개발했다.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도 2010년에 도쿄 양자 암호통신 네트워크 JGN2+를 구축하고 2012년 45km 거리의 양자 암호화 동영상 전송 실험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무인 드론 제어용 양자 암호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선 SK가 2016년 68km급 양자 암호통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했고, 주식회사 우리로는 2015년 양자통신 핵심 부품인 광자 검출소자를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은 2018년 100m급 무선 양자통신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8년간 5,500억 원 규모의 양자통신 관련 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 중이지만 세계 양자통신 기술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선진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약 172억 원을 양자통신에 투자하고 있지만 세계 17위 수준이며 전문 논문을 게재한 연구 인력도 100명이 안 된다.